그 말 들은 순간 알았습니다. 아, 이 사람 지금 나를 정리하고 있구나. 이별은 꼭 그만하자라는 말로 오지 않습니다. 오히려 그런 말 몇 번이면 충분합니다. 그건 너가 좀 알아서 하면 안 돼? 그 얘긴 나중에 하자. 너 너무 예민해. 이 말들 처음엔 그냥 무심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반복될수록 이상하게 내가 그 사람 삶에서 점점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어떤 말은요, 미안하다는 말보다 더 차갑고 헤어지자는 말보다 더 잔인합니다. 왜냐하면 그 말들은 헤어질 준비를 말없이 시작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니까요. 그건 너 문제잖아. 이런 느낌의 말들. 처음엔 별뜻 없는 말처럼 들렸습니다. 습관일 거라 생각했어요. 요즘 다들 바쁘고 툭툭 내뱉는 말이 다 상처 주려는 건 아니라고. 하지만 이상했습니다. 그 말이 반복될수록 내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 나는 그 사람과 있는 공간에서도 혼자인 느낌이 들었습니다. 마음은 여전히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그 사람의 말은 나를 점점 뒤로 밀어냈습니다.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인 줄 알았습니다. 말끝이 조금 날카롭다 싶어도 그냥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넘어가곤 했죠.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하는 말에 더는 반응하지 않더라고요. 뭔가 말을 하긴 하는데 그게 대화가 아니었어요. 질문에도 건성, 농담에도 무표정, 함께 있어도 더 이상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. 그제야 깨달았습니다. 말이 멀어진다는 건 사람이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라는 걸요. 그 사람이 자꾸 그건 내가 좀 알아서 해. 뭐 그런 걸 다 설명해야 해. 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. 내가 너무 민감한가? 내가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? 설마 정말 나를 정리하려는 건 아니겠지. 하지만요, 그건 예민한 게 아니었습니다. 그 말은 정말로 나를 하나하나 지워가는 과정이었으니까요. 한때는 그 사람과 하루에 몇 번씩 안부를 나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, 어디가 아픈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알아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건 내가 좀 알아서 해. 그 얘기 또 해야 돼? 그건 내 문제지. 왜 나한테 그래? 말이 달라졌고 표정이 사라졌고 기대는 실망이 되었고 나는 점점 그 사람의 마음 바깥에 있게 되었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왜 그렇게 무심한 말에 그토록 상처받았으면서도 끝까지 참았던 걸까요? 왜 자꾸 나 자신을 탓하면서 그 말을 이해하려 했던 걸까요? 왜 나는 그 사람이 내게 던진 말의 의미를 끝까지 외면하려 했던 걸까요? 어쩌면요, 그 말들이 정말로 마지막 정리의 신호였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.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. 왜냐하면 관계의 끝을 먼저 알아버리는 사람은 언제나 더 아프거든요. 사람은 사랑할 때보다 사라질 때 더 많은 말을 남깁니다. 하지만 그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내 안에 없다는 말이죠. 그런데 이상하죠. 그 사람은 그 말을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할 겁니다. 그냥 피곤해서 그랬어. 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여? 내가 언제 그런 뜻으로 말했어? 그렇죠. 말은 언제나 부정될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우리는 그 부정을 믿고 싶으니까요. 하지만 여러분, 정말로 그런 말들에는 진심이 없었을까요? 정말로 그냥 그런 말 한 거야 라고 넘겨도 괜찮은 걸까요? 그 사람이 지금도 내 옆에 있고
내 말에 무관심하며 내 감정에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너무 예민하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문제인 걸까요? 아니면 그 사람이 우리를 이미 정리하고 있는 중일까요? 여러분,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말이 관계의 끝을 알리는 신호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. 그리고 그 말 앞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단 한 가지, 그 방법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그 말이 시작된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. 처음엔 그랬습니다. 별일 아닌 줄 알았습니다.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돼? 그건 내가 좀 해줘. 그 얘기 지금 꼭 해야 돼? 그 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는데도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. 아니, 몰랐던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. 그 사람은 예전에도 말이 짧은 편이었으니까,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이니까, 그냥 바빠서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그 말을 이해하려 애썼죠. 하지만 이상했습니다. 내가 하는 말엔 반응이 없는데 자기 말엔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내가 건넨 질문엔 짧게 끊어버리고 함께 있을 땐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예전 같았으면 내 기분을 먼저 물었을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또 뭐라는 표정이었습니다.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에서 입을 닫게 만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. 그때 저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었습니다. 내가 뭔가 서운하게 했나? 말투가 거슬렸나? 내가 너무 집착했나?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스스로를 계속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. 지금 말하면 더 어색해질 거야. 이러다 괜히 싸우게 될지도 몰라. 지금은 참는 게 낫겠지. 그래서 저는 말을 삼키고 마음을 눌렀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는 사이 그 사람의 말은 점점 더 달라졌습니다. 됐어. 그냥 지나가. 그 얘긴 나중에 하자. 그건 내가 좀 생각해 봐야지. 대화가 아니라 회피였습니다. 진심이 아닌데 진심인 척하는 말. 내가 불편하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듯한 이상한 거리감. 그런데도 저는 그 말 속에서 좋았던 시절을 자꾸 끄집어내려 했습니다. 이상하지 않나요? 상대는 점점 나를 밀어내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더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. 무시당해도 외면당해도 말을 끊어도 나는 자꾸만 이유를 만들었습니다. 힘들겠지. 스트레스 많겠지. 내가 더 배려해야지. 그렇게 내가 만든 핑계 속에서 그 사람의 말은 점점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. 하루는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. 그걸 굳이 말로 해야 하라? 그 말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. 굳이 말로 해야 하냐는 말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. 마치 내 감정 따위는 말할 가치도 없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. 그 사람은 이미 나를 관계에서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.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건 내 문제잖아.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. 난 그냥 사실대로 말한 거야. 나는 그냥 솔직한 거고 너만 왜 그렇게 예민한 건데? 이 말들을 반복하는 사람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. 관계를 줄이고 책임을 회피하고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겁니다. 말은 솔직해 보이지만 속은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. 가끔은
상대가 그 말에 진심이 아니길 바랐습니다. 그냥 피곤해서, 그냥 바빠서, 그냥 무심해서, 그래서 일부러 농담으로 넘기기도 했고, 애써 웃어 보이기도 했고, 그 사람 기분 맞춰보려 괜히 눈치도 봤습니다. 그런데요, 그럴수록 더 멀어졌습니다. 말은 줄고, 표정은 사라지고, 내 마음만 점점 불안과 의심으로 채워졌습니다. 그 사람 예전과 달라졌어. 이 말은 아마도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진실이었을 겁니다. 하지만 우리는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. 왜냐하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관계의 끝을 인정하게 되니까요.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계속 듣습니다. 모른 척하며 정리당하면서도 마치 사랑받는 중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며 끝까지 참습니다. 관계가 무너지는 건 언제나 말에서 시작됩니다. 말의 양이 줄고 말톤이 차가워지고 내용이 공감이 아니라 회피로 바뀔 때 정리 중입니다. 그 사람은 여전히 가치 있는 척을 하면서 말로 관계를 지우고 있었습니다.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. 그냥 내가 좀 알아서 해.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. 별것 아닌 말 한마디였는데 그날 이후로 그 사람과 나는 더는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. 관계는 그렇게 끝났습니다. 아무 이별도 없이, 아무 대화도 없이,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게 더 아팠습니다. 끝난다는 말도 없었고 싸움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을까요? 그 사람은 내게 힘들면 말해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. 하지만 정작 내가 힘들다고 말하자 그건 내 문제잖아 라고 했습니다. 그 말을 듣고도 그 사람의 옆에 머물렀습니다. 왜냐하면 나는 아직 그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. 이해받고 싶었고 회복하고 싶었고 다시 예전처럼 되돌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. 하지만 관계는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. 사실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은 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. 말은 더 짧아졌고 연락은 더 뜸해졌고 그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은 거의 다 내 탓으로 귀결되는 말뿐이었습니다. 그건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.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내 문제야. 내 말뜻을 왜 그렇게 꼬아서 들어? 이 말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. 내가 이상하다. 문제는 너한테 있다. 그 말은 논쟁이 아니었고 설득도 아니었습니다. 정리였죠. 감정을, 관계를, 기대를 모두 내 책임으로 남겨두고 떠나는 정리. 그런데도 나는 그 말들을 다 품고 있었습니다. 왜냐고요? 그 사람이 한때 내게 너만큼 편한 사람 없어. 넌 진짜 좋은 사람이야. 라고 했던 기억이 자꾸 떠올랐으니까요. 나는 그 말들을 믿고 싶었습니다. 그 사람의 현재보다 과거의 말을 끝까지 믿고 싶었습니다. 그 결과 나는 점점 작아졌습니다. 말을 할수록 오히려 미움을 샀고 표현할수록 짜증을 유발했고 다정할수록 거리를 더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. 이해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은 이해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.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침묵뿐이었습니다. 그 침묵은 결국 나를 무너뜨렸습니다. 그 사람의 말은 점점 지워버리는 말이 되었고 나는 점점 말 없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.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는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말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차가워졌으니까요. 이상하죠. 사람이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게 그토록 두려운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. 그러다 어느 날
문득 깨달았습니다. 그 사람이 나를 향해 하던 그 말들, 어느 순간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. 그건 내가 알아서 해. 굳이 다 말로 해야 돼? 지금 그 얘기 꼭 해야 돼? 이 말을 내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. 그때 알았습니다. 말이라는 건 물들어 가는 거라는 거려. 들었던 말은 그대로 내 안에 남아서 어느 순간 나도 누군가를 정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게 가장 무서운 후회였습니다. 말은 습관이지만 관계를 바꾸는 힘을 가졌습니다. 작은 한마디가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이 쌓이면 거리감이 되고 그 거리감이 결국 이별이 됩니다. 저는 그걸 뒤늦게 알았습니다. 말은 사과보다 무심한 말투가 더 무섭습니다. 말은 고백보다 필요한 한숨이 더 위협적입니다. 말은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 관계를 죽입니다. 그 말들이 쌓이고 나서야 나는 진짜로 깨달았습니다. 관계는 말로 시작되지만 말로 망가집니다. 말은 언제나 신호였고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읽었습니다.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. 이제는 그 말 앞에서 멈춰서야 합니다.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계속 여러분 마음을 다치게 한다면 계속 듣고만 있지 마세요. 그 말을 참고 견디다 보면 결국 내가 무너집니다. 나를 지우는 말 앞에선 먼저 멈춰야 합니다.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선을 넘습니다.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일입니다. 이제는 압니다. 관계는 말에서 시작되고 말에서 끝난다는 거려. 어떤 말은 사랑을 키우고 어떤 말은 사람을 밀어냅니다. 그리고 어떤 말은 말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. 그 말들은 내가 너를 정리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. 그 사람이 내게 설명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설명이 필요 없는 관계라고 스스로 정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. 그 말들을 듣고도 나는 끝까지 참았습니다.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?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? 계속 그렇게 나를 탓했습니다. 결국 그 관계는 사라졌습니다. 말로 이어졌던 관계가 말 한마디 없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.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사람이 한마디만 더 해줬다면 나는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았을 텐데.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이미 수없이 많은 말을 했던 겁니다. 그저 내가 못 들은 척, 모른 척 했을 뿐이었죠. 이제는 압니다. 관계가 흔들릴 땐 말이 먼저 바뀝니다. 다정했던 말투가 건조해지고 기다려줬던 말이 조급해지고 함께 나누던 말이 일방적인 지시가 됩니다. 그건 작은 단서지만 확실한 경고입니다.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듣고도 자꾸 미뤄둡니다. 그 말을 분석하고 의미를 바꾸고 스스로를 달래며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. 하지만 그건 더 큰 후회를 남기죠. 이제는 말의 무게를 외면하지 않으려 합니다. 그 사람의 말에 내 자존감이 흔들릴 때, 그 말 한마디에 내 하루가 무너질 때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. 이제는 알겠습니다. 그 사람이 자꾸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건 내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소중하지 않다는 뜻이라는 거요. 그리고 그걸 애써 부정하는 건 관계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부수는 일이었습니다. 관계를 지킨다는 건 어떤 말에도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은 더 듣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.
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내가 내 안의 목소리를 제일 먼저 들어줘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가 그건 너가 좀 알아서 해 라고 말할 때 나는 더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으려 합니다. 여러분, 혹시 지금 비슷한 말을 듣고 계신가요? 그 말이 익숙해서, 그 말이 당연해 보여서, 혹은 나만 참으면 된다고 믿고 계신가요? 부디 그 말을 지나치지 마세요. 그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서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관계는 지키려 할수록 지킬 수 없는 게 있습니다.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그 관계의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. 이제는 그 말 앞에서 멈춰서야 합니다.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이 이야기가 지금 어떤 말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.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